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한 원칙을 제가 좀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이 가장 따라하기 좋은 것은 이미 성공한 부자들을 따라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실제 부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실제 사례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내용, 부동산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5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 실제 부자들은 어떤 상품,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성공했는지, 실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가신 게 2014년도에 재개발권으로 2억 한 2,500만 원 정도를 매수가로 투자를 하신 분인데, 현재 조합원 분양가가 4억대를 받으셨는데, 현재 시가는 8억대로, 이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대문구 이문 뉴타운입니다. 바로 지금 이 해당되는 부분, 2014년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7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다라는, 결국은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 컨셉이 되겠고요. 현재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중에 있어서 바로 2년 정도 뒤면 입주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202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결론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차익 2배 이상의 이 투자 성공을 하신 분인데, 실제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최근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 이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도 이제는 앞쪽에 공공이라는 용어를 좀 붙여서 공공재개발 쪽으로도 많이 하면서 또 소형 기준으로 가로정비주택 같은 이런 이 재개발 쪽의 컨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기준의 재개발 투자나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 민간 중에서도 가로정비주택 과연 어떤 측면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자들은 어떤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일단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실 거냐, 투자 가치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를 반드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부자분들은 살기 좋은 곳도 중요하지만 투자 가치 좋은 곳을 1순위로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쪽 위치로 보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지 분석이라는 건 결국은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하는 컨셉이고, 여기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냥 내 집 마련만 하면 수익성에 대한 컨셉 굳이 검토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부자분들은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에 더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대비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더 저렴하면서, 일반 분양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올라가는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세가 지금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도 벌써 2배의 차익을 좀 벌 수 있는 이 정도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 하나, 바로 이 추가 분담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재개발의 조합원으로 되셔서 실제 입주까지 가다 보면 관리 처분 받으면서 종전자산 평가 받고 나서 바로 일반 분양가 대비 추가 분담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추가 분담금인데, 이 부분을 참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과연 추가 분담금을 좀 줄여주는 요인들 반드시 따져보는 거고요. 추가 분담금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조합 자체가 설립되면서 조합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숨은 악재들이 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과연 재개발을 볼 때 지금 현재 재개발은 보통 30년 정도 된 노후주택을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30년의 노후주택들은 뭐 거미줄도 있죠. 벽에 금이가 있죠. 이거 과연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일 먼저 포인트를 잡는 것이 바로 대지 지분, 결국은 토지의 면적이 얼만큼이냐. 자, 그런데 사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하나가 토지 면적으로 볼 것이냐, 주택 전용 면적으로 볼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게 A 물건과 B 물건 같은 경우, 자, 94년도와 95년도라면 딱 건물 자체, 주택 자체가 1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자, 평수로 보면 대지 면적 6.1평이나 전용 면적 8.9평 정도. 자, 반면에 대지가 6.4평, 한 0.3평이 더 크면서 전용 면적이 또 15.9평. 자, 그러면 이 정도면 한 방 3개, 3룸 정도가 되는데, 자, 실제 그러면 과연 어느 게 감정평가, 우리가 종전자산평가라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대지 평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실제는 감정평가가 6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전용 면적이 큰 게 되면은 9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케이스로 보는 거고요. 자, 반대 케이스. 하나는 2000년도에 지어진 주택, 하나는 1993년도. 자, 이 정도라 그러면 거의 뭐 10년 좀 미만이긴 하지만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런 주택, 특히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자, 여기도 대지 지분 기준으로 5평짜리, 8평짜리. 그러면 대지 지분이 좀 큰 8평짜리가 컨셉이 좀 더 나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놓고 보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12평대, 10평대인데, 자, 이게 2001년도 10년 전 좀 새 건물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기준으로는 8천만 원대, 8,800만 원대고, 자, 요게 그러면 같은 대지 지분으로 8평대가 오히려 더 이 감정평가나 종전자산평가 더 커져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과연 이 지어진 주택의 연수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대지 지분과 지금 현재 주택 전용 면적도 반드시 따져보셔야지, 자, 이 부분이 커져야지만이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실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거 반드시 좀 들어가시기 전에 검토를 제가 꼭 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자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자, 이 부분이요. 요즘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좀 없었지만 옛날에는 재개발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이 무허가 건물들이나 이런 거 다 철거를 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재개발 구역은, 자, 이 부분 옛날 기준으로 표현이 뭐냐? 알박기거든요. 자, 종교시설 쉽게 내보내질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동의를 하셔도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 보수, 특히나 이 부분은 교회 시설을 다시 완비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조합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인근의 문화재 같은 경우 이런 분포가 되는 것들, 자, 이거 철거 못하고요. 가다가 사업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따져야 되고요. 자, 여기 또 재개발 구역의 상가 비율, 특히나 여기 한남 뉴타운 1구역이 그렇습니다. 1구역이 이태원역 주변으로 만들어진 1구역 같은 경우, 자, 이거 못합니다. 이유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재개발해서 헌집 주고 새집 하나 받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상가 운영해서 오히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재개발 구역의 그 상가 비율이 얼만큼 높은지 이거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자,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이걸 쪼갭니다. 1-1, 1-2, 1-3구역. 그럼 이 추진위원님들이 많아지면 과연 유리할까요?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비상대책은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분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분들 한번 체크하시는 이유는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들을 조금만 확인하시면 내가 이걸 투자해도 될까 말까라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부자분들은요, 이런 내용으로 이 투자에 심사숙고를 하시는 분들, 근데 몇 가지 원칙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 아시면서 투자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제가 이런 또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이 세미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뭐 부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너무 강조를 하는데, 자, 실제 성공한 케이스들의 이런 투자 사례,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좀 하니까 뭐 우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02-2638-3956번으로 반드시 전화를 좀 하셔서 예약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케이스들 혹시라도 고민사항 바로 나오시면 제가 또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집중해야 될 매물 한 2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 전국 기준 특히 서울권에서도 가장 핫한 바로 이 용산 청파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요즘 뭐 다주택자한테 주택을 권하는 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청파동 하면 일단 원칙은 바로 이런 부분들, 특히 재개발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컨셉으로 일단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좀 살펴보면 일단 4호선 숙대 입구역 바로 역세권이고요. 여기에 또 1호선 남영역 역세권, 이 더블 역세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전용은 21.59제곱미터 1.5룸. 자, 실제 여기에 거주하러 들어가시는 컨셉보다는 이 투자 컨셉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시세가 3억 한 1,700에서 3억 한 2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세로 이제 보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금 1억 초반대 이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 매물이 되겠는데, 좀 더 한번 입지적인 장점이나 호재에 대한 얘기도 한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3가지. 자, 여기는요 바로 숙명여대 이 대학원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결국은 임대 수요가, 자, 기본적인 재개발 투자라 하더라도요, 재개발이 되는 완성 단계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보유하는 것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맞춰져 있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2번째, 이거는 거주가 아니라 투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저개발이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 들어가는 것이 투자의 원칙인데, 바로 현재 주변에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에 대한 컨셉이 강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 자, 마지막 용산은 대형 개발 호재 전국 기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그래서 용산공원 개발화뿐만 아니라 서울역 개발 등 이 다양한 용산후에 이루어지는 호재들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 일단 간단하게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자, 여기가 용산역입니다. 바로 위에가 청파동, 위에가 서울역입니다. 자,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현재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민족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한남뉴타운은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개발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재개발은 이 후암동 쪽이나 청파동 쪽, 서계동 쪽, 바로 이 세의 트라이앵글 구조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이미 민족공원이나 용산역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이쪽 부분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파동 쪽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해당되는 서울권을 보면, 자,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용산이 여기 딱 가운데 껴 있는데, 자,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 여의도 영등포 국제금융 중심지, 그리고 서울역을 중심한 도심지. 자, 이게 바로 트라이앵글로 3대 서울권의 3대 도심으로 불러지는데 딱 정확하게 중간이 용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미래가치 상당히 밝다라는 점을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거라는 거고요. 자, 용산은 일단 용산역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한 70%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자, 용산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16개 정도의 개발이 지금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청파동이, 자, 바로 지금 이제 청파 1구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 조합 설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가 청파동 1가입니다. 지금 현재 청파동 3가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속도가 충분히 미래 측면에서 보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에 대한 부분 검토가 가능하고요. 자, 청파동 일가부터 밀고 들어오는데 이미 원효로 일가라든가 효창동 부분들, 자, 이 부분들, 자, 후암동 쪽은 이미 제가 볼 때 여긴 10년 정도를 보셔야 되겠지만, 자, 이 청파동 쪽은 바로 한 7년 정도를 바라보고 컨셉이 좀 바라본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이 드리겠고요. 자, 이미 뭐 교통은 용산역 자체에는 뭐 KTX나 뭐 1호선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미 이제 신분당선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자, 이 GTX B 노선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차 아무래도 서울역을 중심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통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지로 더 거듭나고 있고요. 자, 제가 이게 얘기를 안 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남 3구나 용산구의 가격 상승률, 아마 전국 기준으로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용산에 대한 수요,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요 시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구 청파동 1.5로 다세대 주택의 시세, 자, 3억 1,700에서 3억 2천만 원인데, 자, 현재 전세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억 9천대에서 2억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실제 맞춰지기 때문에, 자, 1억 1,900이나 1억 한 2천대, 자, 1억 초반대 정도면 용산, 최근에 이 후암동 쪽 보면 실투자가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컨셉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전세가 아니라 뭐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월세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대출 한 40% 정도를 받으셔서, 자, 실제 한 1억 중반대, 1억 한 4,500만 원대 정도 가지고도 투자가 되는 이러한 이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호재,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한번 용산의 청파동 좀 더 이 심사숙고하시면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 두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좀 집중해야 될 바로 매물, 구로입니다. 이 구로동 하면 뭐 강남이나 용산보다는 엄청난 이 미래 가치 측면보다는 현재의 인구 수요 측면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매물인데, 자, 실제 한번 요 매물에 대한 개요 좀 살펴보면 현재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바로 이 도보 1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초역세권이라고 좀 합니다. 전용 36제곱미터에서 38.9제곱미터의 이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공용 오피스입니다. 자, 이거 주택이 아니고요. 자, 상업용 기준인데 상가도 아니고 바로 사무실 기준인데, 참 어색하겠어도 이 공유라는 용어가 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자, 시세가 1억 5천에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투자는 한 6,400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요. 자, 입지성. 첫 번째, 초역세권. 결국은 인구가 많이 왔다가 왕래가 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자, 구로동 하면은요, G밸리 기업체가 이 공유 업무가 활동이 엄청 강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결국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의 원칙은 수익성이 돼야 되는데, 자, 이 풍부한 임차 수요. 결국은 여기는 소사무실 업체들이 워낙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매물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자, 가치성을 보면 최근에 4차, 5차 산업, 자, 국가, 정부에서도 이쪽 사업을 상당히 지원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상당히 현대 흐름 쪽으로 보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잠재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한번 개요, 이 지도, 입지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G밸리, 구로 디지털과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이게 통칭 G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되는 지역을 놓고 보면, 자, 여기가 아파트 가격대라든가 토지 가격,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업무 단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생산 가능한, 결국은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는 바로 인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 바로 1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 추가로 만들어지는 신안산선 노선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도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교통의
초입지라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 얘기를 좀 하면 단순하게 지하철이 역세권이 너무 가까우니까 인구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통계치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 구로 디지털 단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전국,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지금 5번째 정도가 되는데, 자, 이거를 시간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를 한번 보니까, 퇴근 시간대에는 3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293만 명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출근 시간대, 아침 시간대는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 왕래하는 사람들, 직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곳,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저게 어떤 물건일까라고 좀 의구심이 좀 드시는 분들, 바로 최근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인데, 자, 사무실 그러면 그냥 분양받아서 일반 기업체가 들어오는 사무실만 생각하시는데, 자, 최근에요, 우리가 카페를 가셔도요, 요즘은 스터디 카페라 그래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카페 안에서 업무도 보시고요,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스터디 카페로 바꿔서 운영을 하니까 결국은 옛날 기준으로는 커피 매출만 있지만 지금은 임대 매출까지 같이 가는데, 자, 사무실을요, 이제는 자, 1인 기업들이 워낙 많아지고 1, 2인 기업들이 소호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별도로 많은 분양을 받아서 사무실에 입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되고 있는 면적, 이런 사무실을 활용해서 임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수입 기준, 임대 수입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서울 공유 오피스 시장 이 상황들을 보면 점점 이 증가 추세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고요. 해당되는 부분, 결국은 이거는 기업체가 있어야지 시장, 특히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데, 바로 구로, 이 쥐밸리가 통하고 있는 쥐밸리 구역 입지이기 때문에 공유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실제 이 해당되는 내용, 특히 공유 서비스, 바로 이 사무실 들어가면 혼자서 모든 그거를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유가 돼 있습니다. 뭐 커피 마시는 것부터 해서 뭐 팩스라든가 프린터기, 그러면서 실제 퀵서브라든가 뭐 이런, 또 손님이 오시면 이런 서비스, 호텔 서비스 같은 세무 관계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이 해당되는 매물 시세 한번 놓고 보면 36제곱미터 1억 5천대고요. 38.9 1억 6천대 정도 됩니다. 실제 이 분양가의 한 60%, 최대 한 80%까지가, 이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없기 때문에, 자, 실제 들어가는 자금 기준으로는 한 6천만 원에서 6,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한 달 임대 수익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는 공유 오피스, 이런 매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매주 이 세미나 특강을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오후 2시에 하니까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지 좀 예약을 좀 반드시 좀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니까 미리미리 전화를 주셔서 예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자들이 어떤 성공 사례, 특히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한 이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사례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재개발 투자가 됐던, 주택 투자가 됐던, 상업용 투자가 됐던,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있다는 점 꼭 좀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